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유의 공도자 숭배절 중에서 과거 공도 사업의 결함 조목과 공도자 숭배의 조목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공도자 숭배의 강령이 줄기라면 공도자 숭배의 조목은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강령은 줄기고 조목은 가지라는 것이죠. 공도자 숭배의 조목은 공도자 숭배의 강령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도자 숭배 조목의 첫째는 공도사업의 결함 조목이 없어지는 기회를 만난 우리는 가정사업과 공도사업을 구분하여 같은 사업이면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 공도사업을 할 것이요. 이 대목입니다. 문장이 진짜 아름답습니다. 같은 사업이면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 공도사업을 할 것이요. 자, 이 대목에서 공도자 숭배는 가족주의와 충돌하는 듯 보입니다. 가정사업은 하대한 것 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친한 사람끼리 친한 거 있죠. 제가 저희 아내하고 친하고 제 아들하고 친하죠. 이 친친의 관계를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도자 숭배라는 것을 잘 이해할 때 이런 친친의 관계를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활동을 할 때는 가족주의를 앞세우면 공정성을 무너뜨릴 요소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조심해라. 이때는 그러니까 이게 공적인 활동을 하는 이때에는 공적인 삶을 존중하고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지점을 확고하게 해라. 이런 뜻으로 읽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현재를 공도사업의 결함 조목이 없어지는 기회를 만난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세월은 공도사업의 결함 조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갈수록 현재 또 지나가는 갈수록은 이러한 공도사업의 결함 조목이 시정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의 본의는요, 이렇게 읽어야 될 겁니다. 인류 문명을 공도 방향으로 흐르도록, 그쪽으로 가도록 하라는 그런 의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사요의 공도자 숭배절에서 과거 공도사업의 결함 조목을 상세히 밝혀주십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 이게 바로 사사무예 법계 같아요. 이렇게 조목을 쫙 밝혀준 게 사사무예의 세계가 이런 세계일 거예요. 자, 어떻게 밝혀주냐면 첫째, 생활의 강령이요 공익의 기초인 산업공상의 전문 교육이 적었으며 과거 공도사업의 결함 조목 중 첫째가 생활의 강령이요 공익의 기초인 게 산업공상의 전문교육이 적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산업공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산업공상을 말하면 이게 보통 역사학계에서는요, 그 정근대, 저는 정근대는 단순하게 근대 이전 이렇게 봅니다. 그냥 이것도 뭐 중세 나오고 그 서구적인 그 시대 구분이 아니라 그냥 근대 어떤 그 물질 문명이 발달되는 시대, 앞 시대 이렇게 그냥 봅니다. 그때 이 정근대의 어떤 신분구조 사회다라고 바로 말합니다. 또는 이게 근대적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이 산업공상을 근대적인 관념으로 얘기를 했을 때도 이것은 계급구조를 말하는 그러한 직업의 현상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산업공상 말하면 두 가지가 딱 떠오르죠. 첫째가 뭐가요? 신분구조다. 신분사회를 말한 표현이고 두 번째는 계급사회를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건 그냥 직업의 대종사님께서 직업 생활 속의 직업의 대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산업공상의 4가지 생활 강령이 있고 사람들은 그 강령 직업하에서 활동하여 각자의 소득으로 천만 물질을 서로 교환할 때 오직
자리타로서 서로 도움이 되고 피은이 되었다는 그 동포은, 동포 피은, 이 동포은을 실행하는 공익 기반이 박약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으신 것일 겁니다. 이 산업공상의 전문 교육이 적었으며 이 말은 어찌 보면 이 동포은의 이런 그 산업공상의 직업의 그 대체인 이 동포은의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이 너무 약하다 이거예요. 약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산업공상의 시설기관이 적었으며 산업공상의 기관을 설치하고 지도 권면에 전력하여 우리의 생활을 보존시키며 지식을 함양하게 하는 이 어디 나와 이게요? 법률은에 나오지 않습니까? 법률 피은의 조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법률은을 실행하는 공익정신이 발양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종교의 교리와 제도가 대중적이 되지 못하였으며 종교의 교리와 제도를 대중화하여 일반 대중에게 유익되게 하는 이 공도사회, 이 공도정신을 고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종교 교리와 제도가 이 말은요, 기득권 중심이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살펴봐야 됩니다. 기득권 중심에 있는 자, 가진 자, 그렇지? 이런 사람들 입장의 그 이데올리기 대변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중화, 모든 사람, 그러니까 강자가 됐든 약자가 됐든 있는 자가 됐든 없는 자가 됐든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서로 잘 살 수 있는 사회로 말하는 말이 교리가 되고 제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편에 서면 안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4. 정부나 사회에서 공도자의 표창이 적었으며 표창은 권장하는 것이요. 권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공도자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과거에는 사사로운 학연이나 지연에 따라 표창하는 경우가 많았고 공도자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도자한테 표창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은. 5. 모든 교육이 자력을 얻지 못하고 타력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정산종사법어 경위편 12장 말씀입니다. 과거 교육사업의 결함 조목 중 모든 교육이 자력을 얻지 못하고 타력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함을 해설하시기를 정부의 강압이 심함으로 민중이 합심하여 무슨 일을 개척하거나 건설할 만한 정신을 기르고 펼 수 없었으며 도가에서도 과거의 인습에 집착된 점이 많아서 대중적 교리가 되지 못하고 타력적 교화에만 그쳤으며 일반 가정에서도 대개 미신 행사나 풍수, 예언 등에 끌려 모든 것을 운명으로 돌리고 바라고만 앉아 있었음이라. 그러므로 교육사업이 결함되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막 구절구절 참 심각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은 교육이 자력을 얻도록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학파나 자기 권속이나 또 자기 그 어떤 그 세력의 기득권에 종속됐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생각할수록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쩐가 한번 돌이켜 봐야죠. 6. 타인을 해하여서까지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는 마음과 또는 원근 진소에 끌리는 마음이 심하였으며 타인을 해하여서까지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는 마음이 이기심이죠. 자기만 이해하려고. 그리고 이기심으로 공도정신을 말살하는 것이라면 공도정신을 말살시켜버리는 거죠. 원근 진서에 끌리는 마음은 편착심으로 이것도 공도정신을 해치는 그런 마음이다. 과거에 이런 게 너무 심했다는 거죠. 지금은 또 어떤가 한번 고려해 봐야 됩니다. 견문과 상식이 적었으며 공도정신과 공도에 헌신하는 것에 대한 견문과 상식이 적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거예요. 견문과 상식이. 왜 이렇게 이기심과 편착심에 기울었냐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공도정신으로 나갔을 때 우리가 나도 좋고 모두가 좋아지는 그러한 견문과 그러한 지식도 상식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고 하는 것이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체에 접속이 안 됐고요. 그리고 어떻게 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공도정신으로 나가면 모두가 잘 살고 있고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이 길을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8.
가정에 헌신하여 가정적으로 숭배를 받는 것과 공도에 헌신하여 공중적으로 숭배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가정에 헌신하여 가정적으로 숭배받음과 공도에 헌신하여 공중적으로 숭배받음이 무엇인지 가르치지도 추구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공도에 헌신하는 가치가 이게 크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다 차단되니까 이런 견문도 없고 이러한 지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도에 헌신하여서 공중적으로 숭배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그 가치를 알 때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도자 숭배 조목의 둘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중을 위하여 공도에 헌신한 사람은 그 노력한 공적에 따라 노쇠하면 봉양하고 열반 후에는 상주가 되어 상장을 부담하며 영상과 역사를 보관하여 길이 기념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도 참 중요한데요. 소태단 대종사는 원기 12년 1927년 1월에 유공인 대우법을 제정하여 공도자를 숭배하는 기념식을 시행합니다. 유공인 대우법 4종 4가지 종류가 있죠. 정남정녀 합동기념, 정무출신 합동기념, 제가 창립주 합동기념, 아울러서 희사의 합동기념을 실시합니다. 이걸 소태단 대종사 당대에 그 날짜가 있어요. 그 날짜에 따라서 쭉 시행했어요. 춘계, 하계, 추계, 그 다음에 추나 추동이니까 동계 이렇게 되죠. 이 기념일을 시행했던 겁니다. 그 중에서 회보 제47호에 희사위 열반 공동기념에 제하여라는 제목의 본문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중에서 그 희사위 합동기념에 관계된 내용이죠. 이 유공인을 대우했던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나와요. 왜 대우를 해야 되는가? 대우를 해드려야 된다. 공도자로 숭배를 해야 된다. 이것이 나오는데 그 대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중사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대범, 희사라는 뜻은 현 사회에서 물질의 다소를 물론하고 타인을 위하여 해시할 때 희사라 하는 것과 그 뜻이 같다. 그러나 희사 중에서 그 천만층의 구별이 있나니 우리가 지금 기념식을 거행하는 이 희사로 말하면 이 기념식을 거행하던 거예요. 어떤 기념식? 희사의 열반 공동 기념식을 거행하는 거죠. 이 희사로 말하면 보통 세상은 물질적 희사보다도 그 공덕이 더 특수하다고 생각하노라. 왜 그런가 하면 귀중하게 생육한 자기의 자녀를 자신의 시봉도 받지 아니하고 공중을 위하여 특별히 희사한 까닭이니 그 자녀가 일반 사회에 해독을 주었다면 모르되 다소한 유익을 주며 일보를 더 나아가 제도 중생하는 활불 나옵니다. 제도 중생하는 활불이 되었다면 음적으로 쌓인 그 희사의 공덕이야말로 어찌 일시의 물질 희사에 비하리요. 중략합니다. 자기의 향락과 영화를 불구하고 그 귀중한 자녀를 내보낼 때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한 가정만 알게 된다면 너를 생육한 그 부모의 공덕이나 너의 일생 사업이 너무나 편소하니 이제부터 중인을 위하여 활동하여서 인생다운 참가치를 발휘하라. 나는 아주 노쇠하여 무자력하다면 부득이 너의 의뢰를 구하려니와 자력이 있는 데까지는 내 힘으로써 활동하여 가정생활을 유지하겠으니 모든 일을 안심하고 잘 노력하라는 의미심장한 뜻으로 권송하였다면 공중을 위하는 자비부루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공중을 위하는 자비불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도자 숭배의 시원적 원래 처음 표현이 공도 헌신자 이부 사지 이로써 공도에 헌신한 사람을 부모를 모시듯 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사의 열반 기념에 이 공도 헌신자 이부 사지가 바로 희사의 열반 공동 기념의 본의가 되는 것이죠. 이 뜻이. 그러니까 공도자 숭배는 공도자를 부모와 같이 받들라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 보훈의 조목 2조와 4조가 있는데 이때 그 부모라는 그 주어를 그 단어를 공도자로 대체하면 바로 공도자 숭배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나와요. 부모가 무자력할 경우 이렇게 나올 때 이것을 공도자가 무자력할 경우에는 힘 미치는 대로 심지의 안락과 육체의 봉양을 드릴 것이요.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부모가 열반하신 후, 이 말을 공도 헌신자가 열반하신 후에는 역사와 영상을 봉헌하여 길이 기념할 것이니라. 즉 그러니까 공도자를요, 이 말은 우리가 이 대종사님의 이 공도자 숭배에서 보면 공도자를 사회적 부모로 여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공도 헌신하신 분은 사회적 부모로서 우리가 모셔야 된다. 자, 대종경 전마품 2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재산이 넉넉한 종교단체에서는 화려하고 웅장한 영정각을 지어서 자, 여기 중요해요. 공도자들의 영정과 역사를 봉헌하면 사방에서 관람인이 많이 와서 어떠한 귀인이라도 예배하고 보게 될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많이 돼야죠. 이제. 자, 상산 박장식 선진의 여동생인 두타원 박효진의 회고담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박사시와 선진이 남원 일대의 명문가 안주인 정형섭을 교화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정형섭은 상산 박장식 선진의 어머니시죠. 어느 날 친정에 갔는데 박사시와 씨가 오셔서 어머니를 교화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앞으로 돌아오는 세상에는 남의 자식이라도 내 자식처럼 가르치게 되고 남의 부모라도 공도 헌신한 사람은 내 부모와 같이 섬기게 되는 세상이 됩니다 하면서 사막과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만 도취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회고담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당시에 박사시와 선지는 전문 순교였습니다. 순교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교화를 뭘로 했어요? 사유의 타자녀 교육을 비롯한 공도자 숭배의 내용으로 교화했다는 그 대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종사님의 이 공도자 숭배를 비롯한 이 사유를 가지고도 이걸로 교화했다는 이 선지님들의 이 말씀을 우리는 깊게 새겨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사유의 공도자 숭배절 중에서 공도자 숭배의 조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